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뭐 갑자기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은데 잘 이해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한 선생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약서는 일단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미디어에 노출하는 것보다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면 저희는 협약서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뉴스에 내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고 교수님들 저희 교수님들조차도 저희 협약서를 이렇게 내니까 묵지는 하세요. 그리고 사인을 할 때 뭐랄까 저기 협약서 내용 자세히 보시면 뭐 저작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용권, 처분권, 양도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한테 넘긴다는 내용이 써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협약서에 써놓지 않으면 저희가 원활하게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또 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기준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동의를 얻는 과정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5월 10일 일기 수집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또 공약을 원치 않으셨잖아요. 이름이 없는데도. 근데 예를 들면 트릭 같은 걸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 비공개 특화를 해오는데 비공개를 기본으로 해놨거든요. 그거 안 가지고 그냥 기술하시는 거고요. 무조건 비공개가 되는 거고 특화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좀 발휘될 수 있을 텐데 질문해 주신 건 그건 아니고요. 그게 저로서도 되게 고민이고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안 선생님 발표는 아닌데 세계 발표를 통틀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5월 12일 날짜를 정한 거는 영국과 연기하기 위해서만 일단 영국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신임을 하고 있었고 그 세 번째 되는데 이제 우리랑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그대로 존중해서 같이 물론 영국에서 5월 12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처음 얘기했던 메스 오저베이션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념일이 5월 12일이어서 5월 12일을 기념일 두니까 그 날짜로 일기 수집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지만 5월 12일로 시작을 했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 있는 날을 잡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8월 15일이다 그러면 그건 또 너무 많은 다른 의미들이 있으니까 일상을 아카이빙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 저희가 되게 뭐랄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상을 저희가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너무나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설날이나 아까 그 특정 공휴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유사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말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 기록학적으로 다양한 기록 나중에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거나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마련되지만 어떤 목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간과 기억의 아카이브를 일시적인 것들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준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이 너무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명지대학교 기록관리 대학원에 연계된 조직에서만 지금 아카이빙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조금 더 계층 구조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정리 기술을 시작을 한다면 명지대학 학교 차원에서 교수님들 기록을 수집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실습하는 친구들이 조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어렌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이렇게 규모를 작게 하신 거는 그냥 어떤 목적 의식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려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일단 저희가 시대가 된 건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일단 시작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앞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일상에 관련된 기록이고 어떤 게 일상 아카이브고 일상 아카이브에는 어떤 것들을 모아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기록인이 기증한 일상과 관련된 기록도 있고요. 뭐 그런 고민이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데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할까요, 지금은? 그리고 고민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 수집된 양도 너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모으고 있다고 일단. 지금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좀 더 이렇게 범위를 키워서 기록인만이 아니라 명시대 정도라도 키우면 훨씬 더 다양하고 학생들이 실습할 때 훨씬 더 다양한 분류가 되시고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한 부분은 지금 안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학생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컬렉션으로 잡은 게 하나는 명지대 수업과 행사에 관련된 컬렉션이에요. 그거는 학생들도 자기가 다 참여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나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단 하나 잡았고 우리가 스스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영역을 그걸 잡은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록인 쪽은 우리가 기록관리 관련돼 있으니까 기록관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벤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가니까 얘기를 하고 다음 학기쯤 되면 한 기록학회나 기록관리 학회의 활동들도 여기에 컬렉션을 진행하고 이런 생각이고 그 밖에 모든 것은 이제 일상 아카이빙을 때려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일상을 뭐라고 부를 거고 어떤 범위까지 뭘 수집하는 게 일상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명지대 대학원에는 또 그 수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일상 아카이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수업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심도 깊게 보는 것이고 하나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일종의 사회학 개론 수업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현상들을 나중에 재현하려면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카이빙 하는 게 옳은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실습으로는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 전략 플러스 큐레이션 전략을 써서 어떤 연구자가 어떤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서 아티스트가 무엇을 아카이빙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주제로 좁혀서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뭐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노처녀들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처녀들 시민이나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일상 아카이브라는 주제로 그럼 노처녀는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부터 그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한 차원을 좀 나눠서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생활 부분을 디지털 기초로 이렇게 아카이브하는 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세워가는 작업들을 해요. 그런 주제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또 뭐 있었죠? 사이코패스 이런 것도 있고 사이코패스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사이코패스의 어떤 일상 자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도 있고, 그래서 주제는 너무너무 많은 게 근데 연구 주제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제를 매트리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자분들도 해본 바는 있는데, 그 전체 영역을 다 하자보다는 지금 다음에 어떤 연구자들이 일상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아카이빙을 먼저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일단 한 수업에서는 기획서를 만들고 이제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그 기획서에 기반해서 수집을 해요. 실제 생산을 해요.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일상 아카이브에는 균형적이진 않겠지만 뜨문뜨문 이렇게 일상에 대한 자료들이 쌓일 것이고 이게 한 10년쯤 지나면 좀 더 균형적이거나 혹은 이제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일상 아카이브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명기대에 인간의 기록 아카이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어떤 자료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쪽에 있는 일상 아카이브가 연계가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의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현상하기 위해 특별하게 좋은 그런 통화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상을 갖고 있죠. 지금은 일단 일상 아카이브는 너무 많은 주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주제가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번 기록해보세요. 만약에 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아톰이라는 시스템을 어디 여러 분들 할 수 있는 콘소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사한 주제 아카이브 기관에서 자기들이 아톰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을 때 나중에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는 굉장히 쉽죠. 아니 같은 아톰을 쓴다면 쉽지. 그러면 매뉴얼을 만드실 때 알다시피 항목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국가나 아니면 어떤 주제 아카이브 유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정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씩 들었어요. 사실 알다시피 저희 안 쓰잖아요. 사실 26개 다른 나라도 봤을 때 26개 많이 쓰는 나라도 없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 분석하시고 그런 거 하니까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엑셀로 관리했는데 이거를 아톰을 설치하고 나서 그 엑셀에 있는 걸 아톰으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인수할 경우, 이거 할 경우, 이런 경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건 지금 웹의 세션에서 그거 지금 발표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계속 아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다른 오픈소스로 어떻게 효율적인 그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기술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제가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확정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거고 많은 기술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토론할 거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대생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세션에서 이제 포럼을 오늘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럼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포럼에 이제 메뉴들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주제별로 기록물의 종류별로 디스크립션 해설을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주제별로 나는 수평 기록관이야. 우리는 이건형 기록관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물이 이런 유형인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폼,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걸 어떤 구조로 잡아야 되지? 게다가 각각의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하는 모든 게 새로 시작한 아카이브들은 아마 다 해낼 수밖에 없는 확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들었을 때 그것까지 논의할 수 있고 하자는 취지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 프로그램의 주제별 영역에는 대학교관, 예술 아카이브, 그들은 시각 예술 아카이브, 공연 예술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아예 딱딱 정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그분들은 다 비슷한 종류의 기록물을 수집을 하게 되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좋겠어. 이렇게 디스크립션하는 게 더 좋겠어. 서로 간에 서로 배우는 과정, 상의하는 과정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뭐 어쨌든 모든 교수님들 다 이제 들어오시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이제 기록하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도 들어오셔야죠. 윤영 선생님도 들어오셔야지. 국가기록원 선생님이세요. 나는 좀 모를 거예요. 국가기록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공간으로 모두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고 경험도 쌓는 그런 공간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합니다. 저희가 아톰 시스템을 일단 통행을 한 500건 정도를 저희 수경을 등록해봤거든요.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못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보이고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는 아주 텍스트 위주로 간결하게 만들었고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저희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워드프레스에 있는 문자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텍스트만 넣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톰 시스템에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아톰 시스템 메인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따로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아카이브 소개 정도만 해가지고 아카이브 홈페이지로 쓰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드리면 아톰은 웹을 통해서 기록물을 등록하고 기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글화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영어이긴 한데 저희는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록인 일상 명지대 이렇게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고 있고 일상에 보면 요 밑에 계층들이 옆에 이렇게 브라우징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우원 시리즈, 리뷰 시리즈라는 시리즈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스캔해서 등록한 디지털 매체들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는 아이사드들에 의한 시리즈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템까지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이제 각 아이템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톰은 그 RCA의 표준에서 개발한 표준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록물 기술은 아이사드C를 쓰고 있고 정거 레코드는 도 쓰고 있고 ISTI, 그리고 아이사드 CPF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메뉴로 빼놓은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기술을 해서 생산자명을 뭐 땡땡땡이라고 치면 그게 정보 레코드로 자동 연결이 되고 기록문에서 저희가 배운 그런 각 메타데이터들이 쉽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아톰 시스템의 구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레코드도 관리할 수 있고 기능별로, 주제별로, 장소별로 그리고 미디어 유형별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 기능으로는 처음 기록물을 받았을 때 뭐라 그러죠? 액세스와
필리컬 스토리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서고 하나를 등록해서 이렇게 서고를 여러 개 두고 다 기록물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기록물마다 설정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XML하고 CSV 같은 경우 알사드지 템플릿 아니면 정보 레코드 템플릿 그런 엑셀 파일을 아톰에서 제공하거든요. 그 템플릿 그 컬럼명만 이렇게 써가지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엑셀 부분을 아톰으로 한꺼번에 인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사용자 그룹 관리,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 통계, 뭐 플러깅, 그리고 2.0에는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그 테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자 친화적인 면에서도 1.3의 버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톰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글화가 제일 문제여서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기 좀 어렵지 않나. 기록 관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로그인해서 기술하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기록물을 검색하고 열람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일단 이런 아카이브 소개, 기준 안내, 이런 기본적인 소개 사이트로만 구성했고요. 대신 이제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에 일반인들이 와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콜렉션들을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 소개하고 이걸 접근 포인트로 해서 아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용 패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원래는 되게 거창하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미술관 사이트도 모니터링을 하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기록물을 멋지게 보여줘야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개발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그걸 관리하고 또 새로운 온라인 전시가 있을 때마다 또 새로운 전시 그 화면을 만들고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가장 효율적이고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라는 엔진은 저희가 선택한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였고, 서울시가 워드프레스를 적용했다고 광고를 많이 하다가 지금 다른 형태로 많이 바뀐 그런 사례가 있긴 했지만 저희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수정을 올려서 그때그때 보여주고 새로 기증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바로 쉽게 올려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워드프레스 같은 CMS 툴은 저희 아카이브가 활용하기에 되게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아토뿐만이 아니고 아카이브 네티카 같은 다른 오픈소스를 계속 도입하고 테스트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능을 계속 변형시켜 나가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도 그 아톰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까지 다 구성하셨고, 아톰의 경우는 아직 많이 한국에서 쓰려면 한글화 얘기한 것처럼 한글화가 일단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아톰 포럼에서 첫 번째가 되고 그거보다 알사드 G랑 알사드 SPF 이 항목을 다 클릭을 하면
이게 번역이 되고 그걸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고자 하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소개했던 인간관계 아카이브도 어쩌면 이제까지 기록들이 계속 다 이제 아카이브에서 가졌던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한번 겪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면서도 겪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한번 답을 내보고 그거를 기록공동체에 오픈을 해서 뭐 그대로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실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의미들이 아카이브 활동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모든 내용은 현재로서는 아톰 포럼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저희가 게재도 하고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다 해드리는데 최대한 활용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다 들어오셔서 같이 좀 공동의 노력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마지막 시간이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아까 아침부터 5시 반이 들었어요. 다들 많이 지치셨죠? 사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저희 쪽의 입장은 아톰을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아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누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까요? 우리도 뭔가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저 질문 없으신 걸로 보고요. 1박 2일의 기록인대회를 마치는 마지막 세션입니다. 좋은 꿈들, 좋은 희망들, 아카이브의 희망들 많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내년 기록인대회에서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